조선의 주권을 제약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의 경제를 잠식하게 돼요. 그 경제를 잠식하는 데서 중요한 것들은 전근대에서는 조선산의 인삼이 일본에 수출이 되고 일본의 은이 주로 들어오는데, 근데 근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영국제 면제품을 일본 상인들이 사다가 조선에 판다든지, 또 그걸 빨리 받아들인 일본은 스스로가 면제품을 생산하게 돼요. 그래서 1890년대쯤 되면은 오사카라는 등지에 대규모의 면방직 공업이 발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생산된 값싼 면제품들을 조선에 팔면 일본이 공업화가 되면서 도시의 인구가 집중하게 되면 식량이 부족하게 돼요. 그 식량이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조선의 쌀을 대신 수입하게 되는 이와 같은 체제로 바뀌어가게 돼요. 그래서 조선이 점차 일본의 경제권에 포섭이 되는, 여기에 대해서 조선에서는 빈민들이라든지 농민들 중에 저항운동이 활발하게 나요. 그래서 식량값이 폭등한다든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위 지방관들이 방공령을 선포를 하고, 그 방공령 이런 것들이 일본 상인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해서 일본은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조선에 압박을 가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조선의 주권이 침탈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크게 변하는 가운데 일어났었던 두 차례의 큰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가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은 문자 그대로 청과 일본의 전쟁인데, 청일전쟁은 사실은 세계사의 흐름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청이라는 나라가 이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주변에 조선이나 베트남이나 기타 주변 국가들을 소위 조공 시스템 속에 포섭하고 있었고,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질서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일본이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하는 배경에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벌써 청일전쟁이 나기 십몇 년 전부터 이모군란 때 일본과 청이 한번 붙었습니다. 또 2년 후에 갑신정변 때 일본과 청이 한번 붙었습니다. 그때는 청이 승리를 했어요. 조선의 군대를 파견해서 결국은 일본이 물러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10년 후에 절치부심해서 일본은 군대를 증강하고 명치 헌법을 발효시키고 등등으로 해서 근대적 국가 개조를 어느 정도 해난 후에 조선에서 큰 사건이 터져요. 소위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선 정부와 대립할 때 조선 정부가 청에 원병을 요청하고 하니까 청군대가 오니까 일본은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조선에 군대를 보내요. 갑신정변에 뒤처리를 했었던 천진조약에 어느 한 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 상대방에 미리 통보를 하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 조항을 빌미 삼아서 일본 군대를 보내는데, 그때는 일본은 청과 한판 붙어볼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을 갖게 돼요. 그러나 청은 대제국이었어요. 일본은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국가예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일본이 승리합니다. 당시 청은 소위 양무운동이라고 해서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갖고, 일본의 명치유신이라고 해서 역시 서양의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일본이 이겼다고 하는. 그런데 그 전장 바로 싸움터가 조선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 해서 청이 이제까지 동아시아에서 누려왔었던 소위 종주국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게 돼요. 그 일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새로 동아시아의 패자로 등장하게 돼요. 특히 일본은 청에게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물렸어요. 당시 일본 1년 예산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 또 타이완을 식민지로 뺏었어요. 이러한 배상금과 식민지 획득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은 그야말로 새로운 사당을 창설하고 군수공을 발전시키는데
그때 걸림돌로 등장한 게 바로 러시아였어요. 러시아가 왜 그랬느냐면 일본은 청으로부터 요동반도까지도 한량받았어요. 요동반도도 청요. 그런데 요동반도를 일본이 먹게 되면 만주의 세력을 뻗치려고 했던 러시아는 큰 타격을 입게 되니까 당시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 등을 꼬셔가지고 일본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요동반도를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당시 러시아를 무서워했어요.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육군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동반도를 돌려주는 대신에 6천만 냥에 달하는 배상금을 중국으로부터 다시 울거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때 무슨 결심을 하게 되냐면 소위 와신상담이다. 와신상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중국 고사에 나오는 거예요. 오왕 부처하고 월왕 부처니 서로 싸우면서 말이죠. 서로 이기고 지고 하는 그 원수를 갖기 위해서 왕이 스스로가 장작더미 위에서 자면서 그 아픔을 잃지 않겠다고 했던, 또 쓸개를 핥아가면서 그 치욕을 잊지 않겠다고. 일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러시아에 대한 치욕을 잊지 않겠다. 그래서 받은 배상금으로 군대를 양성을 하고 공장을 짓는. 그게 10년이 지난 한반도를 둘러싸고 다시 붙게 돼요.